교수님은 뭐 술을 먹는다 치니까 그렇다 쳐요. 요즘 애들 중에 술을 안 먹는데도 지방간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예, 제가 지금 경기도 쪽, 뭐 수도권에서 이제 진료를 보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저도 놀란 게요. 어느 날부터 아이들이 이제 살이 찌는 건 좋은데, 이 내장 지방 면적이 예전에 2000년대 초반보다는 짧은 시간 내에 급속히 많이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구화된 음식, 패스트푸드 하다 보니까 몸에 안 좋은 지방을 빨리 흡수하게끔 애들이 빨리 이제 변화하는 거죠, 나쁜 쪽으로. 치킨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치킨도 그렇고, 뭐 햄버거도 코로나도 그렇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 모든 그 전부터 그랬거든요. 그 전부터. 네, 그래서 상당히 그런 관련 논문도 제가 쓰고 2000년 초반보다 2000년 후반이 내장 지방 쌓이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뚱뚱한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성인도 봅니다만 아이들도 보는데 보다 보니까 간 기능이 안 좋은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알고 오는 거 모르고 왔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모르고 오는 경우도 있고 소아청소년학과에서 이제 입원시켜서 이제 다 치료를 해봤는데 안 좋아지니까 애가 좀 통통하니까 살을 빼면 좀 좋아지겠거니 하고 저한테 의뢰를 해서 이제 제가 보는데 보통 아이들은 수치가 20 이하가 정상이거든요. 어른은 40 이하가 정상이고 근데 300이 넘는 애들도 있고 얘는 술도 안 먹는데 그렇다고 얘가 뭐 엄청난 거구도 아니고 통통하긴 맞는데 그래서 300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보통 급성 간염이면 1000까지도 올라가니까 뭐 애가 간이 위험할 정도는 아니지만 부모 입장에서 볼 때 300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할 것이고 이거는 간세포가 그만큼 많이 깨졌다는 건데 어른들 같으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 술 때문에 그렇다고 하겠지만 뭐 아이들이 10살도 안 된 애가 술을 먹을 이유도 없고 엄마 몰래 그렇다고 먹었나? 체중을 보기에는 뭐 100kg가 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체중 관리도 좀 하고 식단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간세포를 좀 보호하는 몇 가지 물질도 좀 줘보고 했는데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또 나름대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피를 뽑아서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에 대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조상을 얘네들이, 잘못 만나네. 조상. 얘네들이 또 유전적이 발현이 된 거죠. 그 발현시킨 게 뭐냐?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건 소인만 있는 거지 그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다 간 기능이 안 좋아지는 건 아닌데 어떤 요소가 그 유전자를 변형을 시켜서 비알코올성 간염으로 환자로 만들어 놓은 거죠, 애를. 그 인자가 뭐냐니까 비만 유전자도 같이 있을 수 있고 당 유전자도 있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통통함, 내장 지방이 그 유전자를 건드려서 병을 생기게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걔는 아무리 체중 관리를 하고 해도 유전적으로 발현이 됐기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 그러면 얘를 그냥 운동이나 식이를 통해서 이게 할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살을 빼는 주사가 있습니다. 성인한테 싹센다 이런 예. 거요? 그런 건데 소화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이미 그게 어떤 안전성이 확보가 돼서 논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걸 시도한 이유는 내장 지방 면적을 좀 줄여두면 간으로 가는 독성이 줄어들어서 간 기능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경험 단계입니다. 부모 동의를 얻어서 주사를 놓는데 아이들한테 위험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식욕이 좀 억제되는 것 뿐이지 발육이나 어떤 영양 상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랬더니 최초에 300이었던 애가 6개월 정도 제가 시도를 했고 6개월의 피검사를 보니까 100대 초반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안 떨어지던 애예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은 좀 더 이제 제가 경험을 쌓고 나중에 이제 약을 끊었을 때도 간 기능이 계속 정상으로 유지되는지도 다 봐야 되겠습니다만 보통 주위에서 보면 간 기능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은 애가 많지는 않은데 실제로 의료원장, 보건교사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을 어떤 불편함이 크질 않고 그렇다고 해서 현재 어떤 병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치료제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관리만 받고 있는 것이죠. 상태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피검사해서 안 나빠진 거 확인하는 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대개 이제 이런 애들을 외국 논문을 보면은
20년, 30년 그래서 보통 30대 중반에서 40대 중반 정도에 이런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을 그냥 놔두면 간암으로 가요? 간 경화나 간암으로 간다는 데이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성인용 비알코올성 간염에 대한 치료제는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5살짜리 애가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에 걸려서 20년이 지나면 25인데 그때 간경화 온다고 생각을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무슨 대사의 용어처럼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늘 조금 이런 내용들은 좀 더 데이터가 좀 필요합니다만 이런 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외로 우리 주위에서 아이들이 어떤 간염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아이들한테 걸리면 안 되는 고지혈증이라든지 고지혈증도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그 다음에 당뇨, 이형 당뇨, 성인 당뇨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엄마나 아빠가 이런 거 좀 보시고 관심을 갖고 좀 적극적으로 빨리 치료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오늘 제가 좀 소개를 드리는 근데 내 애가 지방간인지 아닌지를 일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일상에서 관찰할 건 없고요. 만약 간염이 심하다 그러면 이제 흰 눈동자가 노래지는지 할 황달이잖아요, 텐데 그건. 그런 거는 간염이 심해서 피검사할 때 천이 넘어가는 급성 간염이 되는데 사실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은 그렇게 급성적으로 확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피곤하다, 그리고 좀 잠을 많이 잔다, 그 외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을 거고요. 간혹 또 집중력도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일선 학교에서 성인처럼은 안 하지만 간이적으로 피검사를 좀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간 기능이 안 좋으면은 그냥 관리만 현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좀 간 기능이 예를 들면은 20 이하가 정상인데 60, 80 이렇게 나오는 아이라면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제가 권장을 하는 이유가 근데 궁금한 게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나는 모르겠지만 자식한테 쓰는 약에서는 굉장히 좀 더 조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간염이 아니고 지방간이라고 하면 지방간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좀 약해요. 저거 꼭 치료해야 되겠다는 개념이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비알코올 지방간이라고 안 하고요. 네. 간염이라고 염. 붙인 이유가 지방간이 있다고 해서 제가 뭐 주사를 치료하고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체중 관리하고 식이요법 하면 되는데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그러니까 비알코올성 알코올이 아닌데 지방간의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간세포를 공격해서 간 기능 수치가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 기능 수치가 아까 얘기한 대로 60, 80 이상 된 그런 아이들일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냥 단순히 애가 퉁퉁해서 초음파 동네에서 의원에서 해봤더니 지방간이 있습니다. 그럼 간 기능은요 괜찮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체중 관리하고 식이요법 하면 됩니다. 지방간에서 간염으로 넘어가는 건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대개는 유전적인 소양이 80%나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 지방간이 있더라도 다 간 기능이 나쁜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나중에 CG 처리 좀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방간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간염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공통 분모가 좀 겹치거든요. 네. 요게 지방간이 있으면서 간 기능이 안 좋은데 간 기능이 안 좋은 이유는 술도 있고 약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방간이 있다고 다 간 기능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겹치는 게 있지만 안 겹치는 것도 있으니까 요 겹치는 분들은 당연히 치료해야 되는 거고 지방간만 있는 분들은 체중 관리라든지 운동 식이를 통해서 지방간을 없앨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지방간 자체가 무서운 건 아닌데 이 지방간이 생기는 원인이 유전적이고 아이들한테 특히 그러면서 간을 공격을 해서 간 세포가 깨져서 간 기능이 안 좋은 경우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구나. 처음 알았지. 처음 들었어. 근데 실제 제가 한 30년 정도 아이를 지금 비알코올 간염으로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아이들이 더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좀 더 많은 의료진들이 이것에 관심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관리 또는 좀 조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런 자리를 좀 마련했다고 좀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모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방간인지 아닌지 우리 가족 소견 중에 그 유전자가 있는지 알잖아요. 네. 근데 내 자식이 아까 제가 특정한 원인을 만나면 그 유전자가 발현된다고 네. 했잖아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이런 거는 정말 고쳐줘라. 애들 식습관이나 뭐에서 발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치킨은 뭐 너무 많이 먹이지 마라. 일주일에 한 번만 먹여라. 이런 식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예를 들면은 치킨은 몇 그램, 하루에 몇 그램 이상은 괜찮고 몇 그램 이하는 안 된다. 뭐 이런 건 없고요, 사실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 솔직히 아이들 과자 좋아하고 치킨 좋아하고 라면 좋아하고 몸에 안 좋고 다 좋아하는데 그럼 모든 아이들이 다 나빠져야 되는데 모든 아이들이 다 나빠지거나 뚱뚱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똑같이 치킨을 먹어도 어떤 애는 살이 안 찐 애가 있어 너무 말랐다고 또 데려온 애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습관이 나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 개개인별로 다 평가를 하지 않으면 통째로 묶어서 뭐가 좋다 나쁘다 하는 시대는 이제 21세기에서는 좀 배제를 하고 맞춤형 의학이라는 말도 있듯이 영어로 프리시드 메디슨이라고 하는데 나한테 맞는 우리한테 맞는 컨셉이 뭔가를 어렸을 때부터 키면 키, 건강이면 건강 뭐 이런 것들을 맞춰주는 게 아이들한테 올 수 있는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그러니까 지방 간이 아니고 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안 좋아져야 됩니다.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라고 제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병명이 너무 어려워요. 길고. 이거 짧게 해드리죠. 넷이라고요. 영어 약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유 10살짜리가 무슨 지방간이야, 아유 무슨 지방간염이야 할 게 아니라 아니죠. 아이가 그런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대개 60에서 80 정도 된다고 학교에서 피검사해서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피검사 잘 안 하는데요. 하는 데도 있고요. 보통 이제 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들은 2, 3년에 한 번씩 제가 정확히 모르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왜냐면 특히 부모님들이 그 결과지를 갖고 오니까 저한테 되게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한 번쯤은 동네 의원보다는 좀 큰 병원을 오셔서 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